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또 뵙게 됐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 시장도 좀 어렵고 했으니까. 네. 네, 하루 만에 인사드리는 도주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 급락한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였다면은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독감에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나스닥에 비하면 우리 한 6%, 7% 뭐 사이드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등, 저점 매수세 잘 들어오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불편해서 자꾸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만 지나면 되는데 이 구간도 우리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강하고 수급 좋습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감 지수 상황이랑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어제는 그래도 제롬 파월이 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약 들려주잖아요. 발라준다고까지 네. 말했는데. 네, 연고를 발랐는데 반창고를 다시 안 붙였나 봐요. 돌렸죠? 네. 다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벌어지게끔 트럼프가 좀 과격하게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네. 놀지 않았나. 네. 놀이터에서 어릴 때 많이들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저희 남자들은.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입니다. 트럼프가 또 이제 경기 침체도 불사하고 우리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속뜻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원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공화당의 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라도 관세를 우리가 투철하겠다. 이거는 빨리 협상하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뭐 CPI랑 PPI 나오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로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그 뒤에 문제가 되는 게 그게 큰일 나는 거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주목은 해서 여러분은 관심 갖고 추이는 보시면 되는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광물협정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제 뭐 서로 파국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돌아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답변 서신 뭐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우리가 또 덜 밀린 이유는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도 있고 뭐 하락 포지션이 과하게 우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하락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뭐 종합해 보다 보면은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는 것이 다행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 말에는 또 공매도 재개도 있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매매 방식이 이런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자금 운용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매도의 순기능은 있고 악기능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 좋을 때 이 악기능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압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안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공매도가 있었다라면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오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게 외국인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작년에 집 떠났던 외국인들 다시 붙잡아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 안 좋은 요소 있다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한 6대4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도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6월 FOMC 이전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득바득 진짜 경기 침체까지도 불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중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시장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장전에도 매일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안 뜹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정도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보내보시고 답장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세에서 강세 섹터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우리 장에서 강세 섹터 어떤 거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장에서는 네. 사실 강세 섹터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사료 육계 관련주들이 또 이제 뭐 중국과 이제 미국의 관세 네. 전쟁 영향을 받으면서 네. 장중에 한번 좀 튀어오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료 육계 이쪽을 관심 갖는 분들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해도 이 당일날 청산 안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금 움직인 종목은 있지만 장중에 윗꼬리 달고 다 밀려서 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시장 영향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이슈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뭐 미국의 관세에 대비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관세에 뭐 대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이미 발표를 했고 2차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 대중관세 60%까지 올린다라는 이런 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고 미국의 이제 계란값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 AI라고 하면 또 자꾸 인공지능 생각하시는데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조류 독감 때문에도 또 이제 그 미국의 뭐 계란값, 뭐 닭값 뭐 이런 부분이 좀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조금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관세 전쟁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양해 기간이죠. 우리한테 협박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요?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6월부터는 이제 6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6월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 FOMC가 네. 있는 그 달이죠. 그러니까 6월에다가 트럼프가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뭐 대표 종목이니까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종목은 언제나 윗꼬리를 달고 밀려오고 윗꼬리를 달고 밀려오고 양봉이 유지돼도 윗꼬리를 잘 다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쉬고 있다가 한 4,000원 전후 구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4,000원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차이인데 최근에 아래쪽에 있었죠. 제가 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그어드리면은 이 부분이 이제 4,000원 구간인데 아래쪽에서 이제 계속 돌파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갭으로 이제 어제 올라오고 오늘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여기서 한번 눌림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한번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나오던지 한번 상승세를 만들 수는 있어요. 위에 장기 평선 쪽에 이제 계속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4,500원 위쪽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보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4,100원 이하에서만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관심 종목으로 지금은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나중에 또 뭐 사료 관련주나 이런 쪽이 뭐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 뭐 한일사료부터 해서 시작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보시고요. 지금은 이쪽보다는 차라리 재건 쪽이나 뭐 농기계주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거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파트너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약세 섹터 중에서 좀 특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약세 섹터를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지난주에 알 것 같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행사도 있고 해서 좀 그쵸?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제도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네. 테슬라가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약세 네. 섹터로 당연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았긴 한데. 네,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맞아요, 좀 맞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는데요. 자, 뭐 5년 만에 뭐 최대 급락폭이라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씁쓸하긴 한데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의 지금 핵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테슬라가 직격 폭탄을 맞은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뭐 트럼프가 무리를 할 때마다 좀씩 이제 어려움을 겪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작년에 테슬라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사업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뭐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골이 깊으면은 이제 산이 높다라는 것처럼 반대대로 산이 높으니까 좀 골도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BS에서는 또 안 좋은 얘기 하고 있죠. 지금 1월 이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뭐 이제 16%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이제 차량 인도량 5%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영향은 좀 미비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효율부에서 이제 칼을 빼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으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대신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쪽부터 살아나는 이 유럽의 캐즘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럽이 극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 대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포스코 그룹주나 뭐 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하향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전체적으로 다 깔고 역배열로 완벽하게 들어섰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이평선을 좀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5일, 10일, 뭐 60일까지 해가지고 단기 이평선부터 해서 중기 이평선까지는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12만 5천 원 전후되는 구간에 모여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구간에 계속 저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이제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또 121선까지 놓여 있어가지고 장기 평선도 하나 놓여 있다. 14만 원 구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부터 뭐 1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2차 전지를 매매 안 하시던 분들 얘기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14만 원 돌파되는 거 이 구간까지 좀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돌파가 되면은 그때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으니까요. 기존에 보유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만 원 구간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내 가격선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물을 좀 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흐름들 강세 섹터도 보고 약세 섹터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는 넥스트레이드 가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6시 20분 기준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S오일은 2.89%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64,4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 U+의 경우에는 0.57% 하락하면서 14,470원, 제일기획은 0.51% 약세 보이면서 17,410원의 가격입니다. 롯데쇼핑은 0.74% 하락하고 있네요. 67,4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롱인더는 2.99% 역시나 강한 하락세입니다. 32,45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YG엔터 0.49% 하락하면서 61,400원, SFA 0.41% 하락하면서 19,620원의 가격입니다. 동국제약 역시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 하락하고 있고요. 15,350원, 컴투스도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3.79% 하락하면서 41,850원의 가격입니다. 골프도는 1%대 하락하면서 59,400원의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성 파트너님께서 YG엔터에 대해서 좀 흐름을 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YG엔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여전히 궁금한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YG엔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넥스트레이드가 처음 시작된 날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선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작도 제가 또뭐 이데일리 개편 때부터 10월부터 계속 시작 날부터 했고 네. 넥스트레이드도 또 시작할 때고 제가 시작의 포문을 좀 잘 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오늘 종가는 이제 정규 시장은 61,300원으로 마감했는데 조금 전에 16시 20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원 오른 61,400원 가격인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려도 알 수 있는 건데 한알령 해제 제가 앞에 이 시황 설명이나 이 이슈 설명 드릴 때도 계속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대립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다 필요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우리를 섭렵하려고 해서 한알령 해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구간이 사실 또 고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구간에서 이제 쓱 밀려 내려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 개파락이 나왔는데 저점 매수에 들어오면서 6만 원 아래에서 유지되지 않고 6만 원을 딱 회복하는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YG엔터는 지금 6만 원 구간에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돌파 이후에 눌림목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삼각 패턴을 완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대금만 조금 더 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한두 번 더 흔든다라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현재가로 보면은 61,300원이 아니라 61,400원에서 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휴식한 만큼 수급이 다시 한번 좋게 돌고 있다. 이 한알령 이슈가 나오고 미중 간에 이제 계속 이제 분쟁이 나올수록 한알령은 점진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문이 열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지금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 가수분들이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쪽으로 가서 이제 공연 많이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중국에서 무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 한알령은 완벽하게 해제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이 온다라고 하면 아마 YG엔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엔터주들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밸류업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서 YG엔터테인먼트 방금 말씀드린 6만 원 가격 이 구간에서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부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장 정리까지도 해주셨는데요.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좀 더 세밀하게 종목들을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장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이용하시면서 이재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대1 이혼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 수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파트너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애프터마켓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좌가 템레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외교적, 정치 외교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속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뭐 4%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시장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개장 초에 한 1시간 정도를 지켜봤는데 수급이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선물만 아래로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우려감을 만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지수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들이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으로 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시장 쪽으로 해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시간 동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변하지만 않으면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우려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좋겠구나,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속뜻을 알아볼 차례인데 경기 침체에 상관없이 나는 관세에 대해서 지금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오겠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한국인도 아닌데 자꾸 진짜 뜻을 맨 마지막에다가 얘기를 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앞에다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고
경기 침체 상관없어. 나는 관세를 관철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협상하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6월까지라고 했습니다. 6월까지 해서 많은 것들을 마무리를 해놓고 많은 것들이 뭐예요? 가까운 북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 이게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는 이점이 러시아도 끌어올 수가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랑 러시아는 원래부터 이제 앙숙인데 트럼프는 또 푸틴하고도 또 이제 과거부터 이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도가 좀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끼고 브릭스 국가를 압박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전에 6월 정상회담 전에 이 부분을 다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북미도 이제 다시 한번 본인들하고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이미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고 이게 질질 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하고 우리 한국 같은 국가들하고 하려면은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땅도 떨어져 있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얻어가려면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국가들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어려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6월까지 해결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매파적인 의견도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연준 의원들이 볼 때 이거 빨리 끝나겠구나 관세 트럼프가 6월에 끝내겠구나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이미 다 알아챈 거예요. 저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미국 금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민감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알죠.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도표 올해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때려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까 2회만 인하한다고 했는데 다시 3회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월까지는 모르겠지만 6월 되면은 6월 안에 이 부분을 해결해서 진짜로 모든 국가의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인플레 우려감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부분은 관세를 올리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나 식량 같은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다시금 수출이 원활하게 나오고 에너지, 우크라이나 당연히 많죠. 러시아 에너지 국가죠.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얼만큼 이제 물가가 치솟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대화라는 단어는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무조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비도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미국 계속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 같으니까 적으로 돌아서는 국가들을 포섭을 할 거야. 그래서 한한령도 해제하고 비자 면제국으로 신청해서 호주한테도 손 내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마음이 급하고 중국이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 물론 중국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를 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 뭐 아르헨티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니아카이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돈을 쌓아가지고 쌀하나랑 이제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쌀이나 빵 이런 식량하고 교환하는데 돈을 이만큼 쌓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돈이 휴지 같은 이런 휴지 쪽 같은 이런 가치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이렇게 현금 유통이 안 되게끔 쓱 이제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하고 연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강의 내용으로 주제로 잡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시각을 보고 우리가 보는 뉴스만 보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만 보니까 생각이 너무 이렇게 딱 한쪽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좋지만 당연히 이 생각은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무엇을 매수하는지 보고 외국인들의 의중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렬을 시켜놨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홀딩스, LI지네스원 등등해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등락 기간율. 제가 최근 열흘 동안, 여러분들 최근 열흘 동안 시장이 별로였잖아요. 열흘 동안에서 이 기간은 바꾸시면 됩니다. 등락률을 쓱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덜 오른 종목들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마이너스인 종목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을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다가 투자를 할 때 우리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수익을 못 받거나 아니면 혹은 손실을 보고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 주식으로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저 고점부터 해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2011년 정도부터 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권에서 굉장히 크게 키워주면서 다 상장해라고 해놓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당신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라고 국정감사에 올려서 모든 책임을 뭐 카카오에다 묻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 이후로 카카오는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시장을 침투해서 점령해서 커진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풀은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지금 해외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스타게이트랑도 또 이제 투자 논의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AI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도 바닥에서 올라온 건 얼마 안 된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속상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좀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AI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미 많이 올랐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매수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40% 이상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쉬는 구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패스를 일단 하는 거예요. 쉴 때 보는 거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 테슬라 이슈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도 유럽부터 해결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열심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본다. 그러면 1, 2, 3위 종목 중에서 볼만한 종목은 그나마 카카오 정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하나 놓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똑같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휴재, 보로노이, 고영, 뭐 그리고 ABL 바이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는 잘 보시면은 피런티어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죠. 고영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죠.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리가캠이나 HLB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종목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거나 덜 오른 종목이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종목들이 보인다. 아, 그럼 정말 좋은데 억울하게 좀 밀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휴재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메디톡스를 뭐 비롯해가지고 대웅제약하고 휴젤이 삼각관계가 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소송이 계속 오가가고 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이 조금씩 지연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법정 공방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진출하는데 지금 휴젤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톡신과 필러 쪽으로 굉장한 성장성을 보이고 추세적으로 예쁘게 잘 움직이고 있죠.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양호한 것 같아요. 휴식 구간이 나오면
또 볼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쪽 이제 임상 결과 좀 일찍 공개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멋지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쉬고 있는데 만약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13만 원 아래 구간 뭐 12만 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13만 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휴식 구간에 보는 거다. 많이 오른 종목은 추격하는 게 아니라 쉴 때 보는 거다.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보는 거다. 자, 고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막 움직이고 나서 뭐 의료용 뭐 로봇이나 뭐 이런 부분 다 이제 부각이 됐죠.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로봇 지수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입된 기업입니다. 요즘엔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과거부터 좀 입증받았던 기업인데 이제 본인의 이제 매력을 다시 한번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멋있게 오르다가 지금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6,000원 이하 구간 정도면은 이 구간부터 해서 13,000원 정도까지 오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서 16,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로 써드릴게요. 16,000원 이하에서만 보면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격을 딱 설정해놓고 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관심 갖는 종목들을 우리 시장에 딱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외국인들을 믿고 가자라는 말 많이 있죠. 외국인들을 욕하고 기관을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할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저 사람들은 뭘로 돈 벌었을까라고 보시면서 컨닝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거를 가져다가 내 포트폴리오도 딱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만 돈 벌어라고 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돈 버니까 나도 저 친구들처럼 따라해서 같이 돈 벌 거야. 그리고 내가 좀 더 세련되게 해서 조금 더 돈 벌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이제 뭐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모든 강의 자료랑 이런 종목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세 그리고 목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 함께 하실 분들 저희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바로 뜸들이지 않고 포트폴리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남이 수익을 낼 때 그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것을 잘 컨닝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내는 이런 종목들 쉽게 빠르게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항상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이재선이라고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선별해내신 공략주들 좀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쉬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로봇주, 역시나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올해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벌써 제가 이 바로 앞 코너죠.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코너에서 12월 1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올해 거래일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삼성에서 이제 인수해 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예정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온 건 있는데 210포인트 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휴식을 취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치 기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목표가 32만 원 이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30만 원 아래까지 좋습니다. 32만 원 이하에서 28만 원 사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이 정확하게 와줬기 때문에
지금 딱 오늘 종가부터 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1차 목표치는 40만 원, 2차 목표치는 45만 원, 5만 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27만 5천 원 이탈한다라고 한번 정리했다가 25만 원 가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28만 원 회복하는 거 보고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우셨죠? 코스닥 순매수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부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우려감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더 밀린 영향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부터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벌써 18%나 밀렸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죠. 외국인들도 불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외국인보다 거의 20% 가까이 싸게 잡는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들려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기존 저가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15,000원 구간이면은 더욱 더 많이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22,500원이 1차 목표치,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3만 원이 2차 목표치로 보시면 됩니다. 17,000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바이오주입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슈가 컸었죠. HLB가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제가 열흘이었고 오늘이 9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 기업에 정말로 FDA 승인을 믿는다, 나는 응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보유해서 승인 결과까지 보셔도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FDA에서 승인을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아마 10,000원대는 앞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뭐 증자를 하거나 해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 보기 어려운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승인됐을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 승인이 안 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안에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보다 1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1차 목표치는 98,000원, 2차 목표치는 118,000원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ETF 종목입니다. 제가 지수 지금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데 그 검증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 목표치는 10,000원, 2차 목표치는 14,000원입니다. 지금 7,000원대인데 14,000원이면 거의 2배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지수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6,8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 6,000원 초반까지 가는지 체크해서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거나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항상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장전에도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종목들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장 마감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